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통쾌하게 이기는 대화의 기술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대인관계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참 다양한 유형, 이제 이걸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사회생활하면서 다양한 모습들을 보잖아요. 같은 회사에 다니면서도 야, 진짜 사람들 스타일 참 다르다 이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그렇게 다양하다 보니까 서로를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죠, 사실. 나랑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이나 어떤 그런 내가 속해 있는 그 조직을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즘 이제 한참 신입사원 교육 시즌이거든요. 보통 리더십 강의를 더 많이 하는데 연초에는 신입사원 강의가 이렇게 막 몰려있는 편이에요. 교육 주제를 회사에서 이제 신입사원들을 위해서 요청하잖아요. 압도적으로 많이 요청하는 주제가 바로 직장에서 사람들이랑 어떻게 잘 지내느냐, 어떻게 잘 적응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선배들이 보기에 이제 신입사원들이 그거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를 모르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지금 제일 큰 숙제로 대두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요. 특히 직장에서 이 대인관계, 나랑 굉장히 다른 사람들,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걸 전제해 놓고 볼 때, 그럼 이런 사람들이랑 어떻게 대화를 해야 그들과 결국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내가 여기 적응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아주 원칙적인 어떤 이제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요, 감정을 빼는 게 중요해요, 대화할 때. 다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죠. 제일 취약점이에요. 왜 감정을 빼는 걸 그렇게 어려워할까요? 감정을 빼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물론 있고, 감정적으로 대해야 나한테 더 유리할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매출이 만약에 안 좋아요? 회사에 큰 사고가 났어요? 그럼 직장 상사 어떻게 해요? 인사부터 쓰는 거죠, 일단. 그럼 얼굴 빨개져서 막 소리 지르고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 거, 그거에 이제 굉장히 긴장감을 딱 올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시대착오적입니다. 예전에만 먹혔어요. 지금은 안 먹혀요. 오히려 그런 리더는 신뢰감 떨어집니다. 후배들이 우습게 보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소리 질러도 임팩트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장 생활에서 기본은요, 자기의 감정을 사사로이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좋으면 너무 좋고, 기분 나쁘면 또 너무 나쁘고, 이런 사람들은요, 이 감정부터 빼는 걸 기본으로 다시 셀프 트레이닝 하셔야 돼요. 그래야 회사 다니면서 괴롭지 않을 수가 있어요. 리더들한테만 해당되는 거 아니죠? 만약 신입, 주니어급인데 그 직원들 중에서도 직장 상사가 한마디 하면 얼굴에 이렇게 딱 굳고 기분 나쁜 때 팍 역력하고 입은 대빨 내밀고 이런 직원이 있다고 치자고요. 직장 생활 잘 안 하겠다는 뜻이죠. 미리부터 작정하는 거죠.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해서 나한테 유리한 점은요, 일단 직장에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부정적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내용으로 표현하는 거죠. 내 얼굴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절대 감정으로 표현하는 거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좋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칭찬 받았다고 할 때 감사를 표현하고 막 너무 기뻐해.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결론이 뭘까요?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타인한테 비춰지는 거 경계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가볍게 보이거나 만만해 보이거나 비호감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이미지에서 나를 방어하십시오. 자, 두 번째, 거절은 나쁜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아야 할 거는 내가 거절하면 상대가 나를 싫어할 거라고 걱정하는 거예요. 대부분 일이 그렇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거절한다고 그 사람한테 큰일 나는 일 별로 없어요. 내가 거절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부탁했는데 내가 거절하면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해결하든지 뭔가 방법이 언제나 있거든요. 내 거절이 대세에 지장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거절하셔도 돼요. 좋은 얼굴로. 조심해야 될 원칙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거절해도 괜찮다고 내가 스스로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는 거 중요하고요. 두 번째, 정색을 하거나 기분 나쁜 표정을 짓거나 혹은 미안해서 막 비굴한 표정으로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담담한 표정, 이왕이면 편안하고 호의적인 표정을 유지하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세 번째, 대안을 제시하셔야 돼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을 강의하면서 이 부분을 따로 시간을 내서 공들여서 훈련하는 과정이 있어요. 따로. 그만큼 중요해서 그렇거든요. 거절하면서는 이제 항상 대안이 이제 따라 나와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선배가 이제 백데이터 만드는 일을 내일도 아닌데 자꾸 나한테 부탁해요. 자기는 너무 바쁘고 엑셀 작업은 자기보다 내가 훨씬 더 빨리 하고 이러니까. 처음엔 도와줬어요. 그런데 이제 호의가 권리가 된 거죠. 나중에는 이제 지시하듯이 당연하게 해달래요. 자기 일인데. 이럴 경우 이제 방법을 써야죠. 거절해도 그래 내가 선배가 하라는 거지만 나 거절해도 돼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불쾌한 표정 그야말로 삐진 표정으로 절대 하지 말자. 자꾸 이러시면 곤란해서 뭐 이렇게 하지 뭐 이러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막 미안하게 비굴한 표정도 짓지 말고 담담하게 그런 표정으로 이제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선배님 저 항상 도와주시는 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선배님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면 항상 뭐라도 할 생각인데 요즘 아시다시피 뭐 김주임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제 업무가 거의 2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도와드리던 분량대로 그렇게 서포트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고 여기서 자 대안 제시해야 되죠. 금요일 오후에 2시간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그때도 만약에 제 어떤 작업이 필요하시면 그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게 대안인 거예요. 금요일 오후 2시간 정도 대안 제시했잖아요. 상대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고맙다고 하겠죠. 고맙다고. 이렇게 나이스하게 거절하는 거 사회생활의 기본이에요. 자, 3번째 뭘까요? 길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이죠. 길게 말하고 장황하게 말하고 10중 8구 뭐 횡설수설 말하는 거죠. 그렇게 길게 말해야 상대한테 어필한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에요. 그래야 설득된다는 것도 착각이에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요. 상대는요. 자기한테 유리한 말,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서 이제 원칙으로 삼아야 될 말 뭘까요? 저 사람 무슨 얘기를 듣기를 원할까? 이걸 생각해서 먼저 말하는 습관이에요. 예를 들어서 외근을 이제 김대리가 나갔다 들어왔는데 팀장이 김대리 이러고 불렀어요. 어떻게 됐어? 거래처 미팅 어떻게 됐어? 막 이렇게. 김대리는 속으로 이제 막 팀장이 욕하는 거죠. 어련히 알아서 보고 할까? 성질은 급해서 그걸 못 참고 들어온 사람 자리에 앉기 전에 막 불러갖고 참 이러면 속으로 이제 꽁알꽁알 거리면서 어쨌든 팀장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팀장님 거기 부장이랑 직원들 다 진상이에요. 너무 징징거려요. 사람 애먹이기로 작정했나 봐요. 미팅이 6시간이나 걸렸어요. 이게 팀장한테 얘기해요. 팀장 좋아할까요? 김대리가 막 고생했다는 얘기 그거 듣고 싶겠냐고요. 그거 아니거든요. 김대리는 팀장이 어떻게 됐어? 라고 묻는 순간 팀장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부터 2갈씩으로 먼저 해야 돼요.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저희가 마련해간 내용 그대로 합의가 끝났습니다. 자, 팀장이 듣고 싶은 거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2번째 중요한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이슈 제시하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결하는 쪽으로 솔루션을 이제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 이제 그 문제 하나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 방법은 지금 뭐 1안은 이런 거고 2안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공은 팀장한테 넘어간 거예요. 둘 중에서 골라야 되니까. 중요한 얘기 다 해줬잖아요. 그죠? 첫 번째 안으로 진행하는데 그럼 이제 팀장이 얘기하겠죠. 첫 번째 안으로 진행하면서 이런 거 수정 보완해보고 다시 얘기합시다. 자, 이러면 끝. 근데 이제 김대리가 이제 그 진상들, 거래처 진상들 속에서 얼마나 내가 고생했는지, 합의 시간이 얼마나 질질 끌면서 애먹으면서 했는지 얘기하고 싶다면 그 이후에 하거나, 그 듣고 싶어 팀장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으면 빨거나 그러는 거죠. 자,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구절절 길게 설명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부터 얘기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4번째. 명확하게 말하셔야 돼요. 전문가가 쓴 어떤 그런 이제 서적에서도 예시문을 들 때 막 그런 거 같아요. 저런 거 같아요. 이렇게 예시문을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그런 거 그대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방위적으로 명확하게 말하고, 정확하게 말하려고
평소에 늘 애쓰는 거, 이게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최고거든요.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말꼬리에 멋멍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나치게 남발하면 신뢰도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 그런 표현들은 웬만하면 쓰지 말자. 뭐 한 번도 쓰면 안 된다. 이건 아니지만 지나치게 자주 반복해서 쓰지 않는다. 정확하게 나는 내 말을 정확하게 표현한다. 이거 늘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자,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자, 5번째는요. 근거가 뭐지? 이거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직장에서 말할 것도 없고 일상생활 할 때도 말하면서 뭔가 주장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거 없이 그냥 그래, 느낌이 그래, 원래 그래, 이런 식으로 우겨대는 사람은 그 대화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 상사가 이제 고객 응모 이벤트 현황이 궁금해서 김대리한테 물어봤어요. 반응이 어때? 이렇게 물었는데 김대리가 있다가 상당히 좋은데요? 아주 난리 났는데요? 많이들 응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거가 정확해야죠. 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라고 대답했다면 다음에 근거. 현재까지 한 10,000명 응모했는데 전년 이제 같은 기간 대비 한 150% 성장한 숫자입니다. 이렇게. 이래야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이번에 왜 그렇게 신장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또 근거 있게 대답해 줘야 되는 거죠. 전년에 똑같은 이벤트, 동일한 이벤트 대비 그 온라인 홍보 마케팅 비용을 얼만큼 더 투자했습니다. 거기에 더 집중했습니다. 그게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거죠. 요즘은 이제 언제나 내가 지금 어딜 가서나 얘기할 때 내가 근거 있게 얘기하고 있나? 근거 있게 내가 말하고 있나? 그래서 그 근거로 설득시키고 있나? 이거 항상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기는 말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